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산을 맨손으로 옮기려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 좌절하시는 건 아닌지요? 성공은 언제나 저만치 멀리 있는 듯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과 기회는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나요? 나폴레옹 힐의 지혜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 없이 길을 떠나는 여행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여정은 결국 방황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성공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우주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을 이뤄줄 수 있겠습니까? 성공은 단순히 바라는 마음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수동적이지만 결단은 능동적입니다. 가슴 뛰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겨져 있던 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집중된 두뇌는 마치 레이더처럼 기회와 연결고리 지름길을 찾아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기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부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은가요? 무엇을 희생할 의향이 있나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어디서 살고 싶나요? 누구와 함께 살고 싶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은 색깔도 냄새도 숫자도 없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나폴레옹 힐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앤드류 카네기는 그에게 당대 최고 성공자들을 인터뷰하여 성공의 철학을 배우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대가는 수년간 무보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수년간 월급 없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비웃음까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힐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의식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나요? 아직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흐릿한 비전은 불확실한 행동을 낳습니다.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더 좋은 직업을 얻고 싶다가 아니라 월급 1,200만 원에 유영근무제가 가능하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기술회사의 리더십 직책을 얻고 싶다처럼 말이죠. 이것은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노예는 지도를 좋아합니다. 도미니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42%나 높다고 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집중력, 기억력, 의사결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고통에서 시작하세요.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삶이 불안과 좌절, 정체를 가져오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아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공간이 생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감일이 없는 목표는 그저 꿈일 뿐입니다. 책을 쓰고 싶다는 모호하지만 12월까지 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행동을 바꿉니다. 약속이 두렵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주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노력하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1년이 끝나도록 무엇을 이루었는지도 모른 채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행동이 그 비전을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목표를 적어보세요. 숫자, 마감일,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적인 이유까지 포함시키세요. 무엇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피로, 의심, 비교라는 시련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시련은 있겠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본 원리입니다. 단순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원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며 매일 결단력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주는 주저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결단하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도 항상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늘 무언가 잘 안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운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스스로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신호를 보내고 우주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운이 없다고,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되풀이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 믿음을 증명하도록 프로그램됩니다. 마치 뇌의 실패의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인터뷰한 많은 백만장자들에게서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돈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정, 태도,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부족함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기회는 무의식적으로 거부되거나 파괴될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말도 안 돼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좋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위해 재프로그래밍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hink and Grow Rich를 집필하는 동안 그는 재정적 어려움과 내적 갈등에 시달리며 거의 원고를 파기할 뻔했습니다. 의심과 사기꾼 증후군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심에 대한 반항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제한적인 믿음을 찾아보세요. 어떤 말들이 여러분을 몰래 방해하고 있나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게을러? 나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마음속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빚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대신 나는 번영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대신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되풀이하는 긍정적인 확언은 행동과 집중력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100번 말해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정신적 패턴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흐름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에 따르면 빈곤층의 70% 이상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불을 죄책감, 이기심, 가치관에 대한 배신과 연관 짓는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적 조건화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만들기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대신 잘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세요. 예쁜 말이 아니라 확고한 선택,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선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화건, 저녁에 시각화로 시작하세요.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는지 주의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웁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아닌 여러분의 위대함을 강화하는 목소리에 둘러싸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을 멈출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지금 무엇을 믿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세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세요. 꿈꿔왔던 직업, 차, 집, 자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떴다 느껴지나요? 들리나요? 보이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하시나요? 성공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시각화는 공상이 아니라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피아노 연습을 시각화한 사람들은 실제로 연습한 사람들과 유사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외부 반응 전에 연결, 습관, 반응, 감각을 만듭니다. 매일 내면의 승리를 경험하세요. 새로운 현실을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정신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새 차의 운전대를 느껴보고 집의 향기를 맡고 꿈꿔왔던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는 감격을 느껴보세요.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는 신경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진실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 때 의심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각화는 행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영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길을 안내하지만 여러분이 운전해야 합니다. 시각화를 한 후에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단계를 밟으세요. 작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시작입니다. 나폴롱 힐은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에 이미 헨리 포드, 에디슨, 그레이엄 벨과 같은 성공한 사람들이 시각화를 사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보기 전에 이미 자신이 성공하고 풍요롭고 성취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힐 자신도 시각화를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파산하고 방황할 때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책이 미칠 영향을 상상했습니다. 수년 후 Think and Grow Rich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정신적 건설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을 상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대신 가능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손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패배감으로 시작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교통체증에 갇히고 피곤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여 내일을 설계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일상에 삶의 방향을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통제권을 잡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서 눈을 감고 5분 동안 성공한 여러분을 보세요. 마치 실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그러한 시나리오에 다가가는 행동을 하세요.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모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말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재확인하세요. 매일 이것을 반복하세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을 때 여러분의 몸은 반응하고 우주는 명령을 따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내면적으로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면 외부적으로 성공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여러분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면 왜 일이 잘 안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 생각하면 여러분은 부족함의 진동을 발산하고 부족함은 여러분의 서명을 인식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가지지 못한 것,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문제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사라집니다.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말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합니다. 여기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강력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따뜻한 커피, 친구, 지붕 등 작은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적 주파수가 바뀝니다. 부족함 모드에서 풍요로움 모드로 전환됩니다. 풍요로움은 풍요로움을 끌어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큰 낙관주의를 가지고 더 잘 자고 신체적 고통이 적고 생산성이 높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전략적입니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벌고 더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매일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것이 잘못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폴레옹 힐도 그랬습니다. 대공황 동안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파산했고 가족은 해체되었고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식, 충실한 친구, 비전 등입니다. 감사는 그의 에너지를 되살렸습니다. 그 힘을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들지만 게임의 규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을 이유를 찾습니다. 감사는 안주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잘 작동하는 것에 집중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행동으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감사하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간단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대화, 침묵의 순간, 여기에 있음, 더 나은 삶을 원함 등입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3가지 승리를 기억하세요. 일어나기 전에 3가지 좋은 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좌절할 때마다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주파수가 바뀌면 현실이 여러분에게 맞춰집니다. 우주는 고통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합니다. 감사의 진동을 발산하면 여러분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감사는 잘된 것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기 시작하게 하는 반가소해입니다. 완벽한 삶을 기다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삶이 정렬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는 생각, 감정, 결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세상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는 여러분의 진화의 다음 단계입니다. 정신력을 심화시키고 매일 1%씩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1%의 발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